기아패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저 댓글 보니까 이제 최강 볼펜 49년 하잖아요. 이제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6개월 합해서 이제 50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너무 늘어나는 건 싫어요. 그냥 49년으로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1위부터 8위까지 승차가 7.5경기까지 좁혀진 채 올스타 브레이크를 2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방위 막판 스포츠에 온 힘을 기울이는 시간이고요. 한화, LG, 롯데로 이렇게 1, 2, 3등 이어지고 있는데 4등에 드디어 타이거즈가 올라왔습니다. 선두 하나와 3.5경기 차 4위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정말 저력의 타이거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잇몸 야구 했잖아요. 근데 잇몸에서 새 이가 자라나는 느낌? 그래서 맞습니다. 뎁스가 더 강해진 느낌. 아주 선순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네. 잠실 기아 LG전 네. 보기 위해서 야구장에 갔죠. 네. 그래서 기아 이범호 감독 그리고 베테랑이죠. 최용우 선수 근거리에서 만나서 꽤 오랜 시간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붙잡고. 그런데 제가 이범호 감독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문득 떠오르는 게 지난해 우승할 때 네. 뭔가 축제 분위기에서 질주를 했다면 계속 분위기가 좋았죠. 예. 물론 고충은 있었죠. 그러나 다 따라온 적도 전반적으로 있었으니까. 리그를 끌고 가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화제의 중심이었고.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올라와 있다. 예. 더 많은 스토리를 남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악정고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가 6월 29일이었죠. 네. 그 전날인 토요일 6월 28일 라인업을 보고 1년 전 6월 28일 라인업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두 선수만 그 라인업에 있더라고요. 지난해 우승팀이고 그대로 사실은 전력 그 구조가 특히 예. 변하지 않은 채 왔는데도 예. 두 명밖에 없어요. 최영우 선수와 김태균 선수. 박찬호 선수는 1년 전 그 6월 28일에는 뭐 교체 멤버로 출전을 했던데요. 선발 라인업에 네, 없었고. 그만큼 네. 주력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변동이 많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비를 넘어서 네. 이겨내면서 지금 뭔가 뛸 수 있는 발판 위에 올랐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 같아요. 실제로 뭐 팬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월까지의 기아는 26승 28패 1무로 5할에 두 경기 모자랐어요. 마이너스 1을 기록했었는데 당시 5월까지의 성적 보면 팀 평균 자책이 4.47로 7위, 팀 타율은 2할 오픈 1리로 5위. 간신히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6월 들면서 확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주축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팀 성적 15승 2무 7패로 1위. 전체 구단 중 10개 구단의 1위고요. 팀 평균 자체 같은 기간 6월 이후로 따지면 3.47로 2위. 팀 타율 2할 7푼 1리는 5위긴 한데 팀 타율은 조금 흔들려 보이지만 장타력이 살아났습니다. 팀 장타율 0.423으로 1위고 팀 OPS 0.776으로 마찬가지로 1위. 크죠. 6월 한 달 동안 홈런 25개 때리면서 삼성보다 하나 더 많이 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6월 28일과 비교 지난해랑 비교하면은 두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 팬들 사이에 붙은 별명 한평 타이거즈. 한평 타이거죠. 네. 기아 타이거즈 아니고 한평 타이거즈임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주축 선수들이 빠져 있는 가운데 퓨처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맹활약했고요. 고정욱 선수가 타석수 많지 않지만 아주 좋은 활약. OPS 0.965 네.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고 김석환 선수가 0.887 지난번 언급한 오선우 선수 예. 오선우 선수가 홈런 3방 포함 OPS 0.827로 맹활약했습니다. 여기에 뭐 김규성, 예. 박민 뭐 이런 선수들이 쏠쏠한 활약하고 있으면서 예. 그야말로 한평 타이거즈의 라이즈 예, 이런 모습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범호 감독하고 네. 지금 열거한 선수들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 선수들 공통점이 네. 대부분 이범호 감독이 퓨처스 사령탑을 있을 때 함께했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들 선수들 제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네. 이범호 감독이 이 선수들을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선수들도 이범호 감독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을 잘 알고 그 있다. 이범호 감독은 열심히 하면 기회를 준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죠 선수들한테는. 네네네네. 그거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믿는 구석, 네, 기대 구석이 되는 거죠. 이범호 감독하고 이들 선수들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기술적, 성향적으로 뭐 2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받고 이제 이 선수들 파악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선수는 예.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 어떤 부분을 고치면 잘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거.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도
사실은 시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를 1군에 불러올렸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계산이 다 돼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예, 지금 이렇게 기아가 어떻게 보면 잇몸 네네. 구조로 올라온 게 우연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호령 선수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아, 김호령 예. 추억의 이름이죠. 유망주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는 좀, 유망주 예, 아니죠. 네. 이용균 기자가 쫙 한평 타이거즈 멤버 요 멤버에 들어가기엔 조금 머쓱하잖아요. 평에 있어도 아주 고참.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김호령 선수가 1군 무대에 다시 올라왔을 때 네. 저는 김호령 선수한테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아. 제 마음으로는 네네. 아, 기아가 야수가 많이 부족하구나. 진짜 없구나. 선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건 아닙니다. 김호령 선수. 오죽하면 김호령이 올라왔겠냐. 예, 이런. 했는데 네. 그 김호령 선수가 지금 11년 차인데 2016년 한 해 빼고는 뭐 두드러진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가진 게 참 많은 선수인데. 예, 그 응원가만 뭐 허령 해서 이게 지금 약간 뭐 귓가에 울림이 있을 뿐이지 네.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아쉽게 보냈는데 네. 지금 올라와서 타율 2할 오픈이지만 외야 수비가 특급이죠. 그렇죠. 그리고 출루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기동력 네. 때문에 네. 그 팀의 지금 그 상승기의 공헌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때 이범호 감독한테 김호령 선수 뭐가 좋아진 거예요? 네. 하고 지금 질문을 드려봤더니 이범호 감독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역량이 네네. 지금 발휘되는 거다. 어. 이미 갖고 있었다. 저 정도 할 수 있는. 이봉 감독이 뭐 뭘 보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호령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호령 선수가 네. 그 2016년 한 해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리드오프로 121안타 때렸어요. 아, 잘했죠, 그때. 예. 네. 그때 이범호 감독도 선수 생활을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 보니까 그러네. 2017년 우승 때 이범원도 있었으니까. 제가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좀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범호 감독 그때도 전성기였더라고요. 좋았죠, 타율이 그때. 그의 3할 1푼 150안타에 홈런 33개. 33개. 예. 이야. 거의 뭐 4번 타자죠. 예. 네.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령 선수 두고는 네. 김호령 선수가 기동력이 좋아서 출루툴, 그렇죠. 출루율만 안타를 치든 볼넷을 얻든 간에 늘리면은 네.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렇죠. 그해 김호령 선수가 홈런 8개 쳤었거든요. 2016년에. 예. 근데 뭔가 본인이 큰 것에 대한 홈런에 대한 장타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스윙 폭이 점점 커졌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악수가 됐고 네네네. 김호령 선수한테 정작 중요했던 에버러지를 놓치는 나쁜 선택이 된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군 퓨처스 감독으로 있을 때 김호령 선수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아 이게 너의 장점은 무엇이고 스윙폭을 좀 간결하게 가야 되고 팀 동료로서 봤을 때의 느낌을 예. 2군 감독이 돼서 그렇죠. 김호령에게 자세히. 예. 근데 그런데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1군 가면 또 스윙폭이 커지더래요.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봉원 감독이 이 대목에서 지금 농담하듯이 네. 그때는 내가 2군 감독이라 말을 안 들었나. 근데 지금은 네네네. 말을 잘 듣는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범호 감독의 조언을 예, 받아들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김호령 선수는 그 방망이를 몸에 바짝 붙어서 간결하게 낼 때 네. 장점이 극대화되는데 그 스윙이 지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김호령 선수가 이제 크로스 스탠스예요. 네. 크로스 스탠스 이용균 기자는 무슨 스탠스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퀘어와는 오픈을 좋아하죠. 네. 딱 열어놓고 딱 치는 스타일. 모두 다 뭐 컨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6학년 9반 3번 타자 시절에 크로스 스탠스였죠. 크로스 스탠드가 뭐랄까 이렇게 힘을 모아서 때릴 수 있고 어깨가 일찍 안 열리는 장점이 있잖아요. 김호령 선수 타격 자세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크로스 스탠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궤적 같은 거. 네네네. 그게 잘 되고 있는데 김호령 선수를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큰 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움직임까지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김호령 선수가 귀가 가려웠던지 아니면 저랑 그 이범호 감독 대화가 들렸는지 네. 떡아웃 앞에 보면 이렇게 방망이를 쭉 놓고 맞아요, 타자들이 맞아요. 훈련할 때 골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에 오더니 떠나질 않고 이게
한참 고르고 있더라고요. 이범호 감독-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범호 감독과 안성홍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목이 근데- 조금 떨어진 데서 계속 쫑긋쫑긋. 근데 제가 이범호 감독하고 김호령 선수 얘기하면서 네. 저 김호령 선수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 아까 전에 이제 들려드렸던 얘기를 했어요. 이범호 감독한테. 처음에 올라왔을 때 김호령 선수를 좀 쓸 타이밍인가 싶었는데 잘하더라. 그러면서 네네네. 뭔가 중고참인 김호령 같은 선수가 네. 뭐 거의 꺼져가는 야구 인생을 불씨를 살리려고 눈에 불을 펴고 하는 모습이 정말 난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뜸 이범호 감독이 김호령 선수를 보더니 호령아 감동 받은 분이 많다 파이팅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저랑 김호령 선수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남자의 느낌, 남자의 울컥함이랄까요? 그런 감정 교환이 좀 이루어졌죠. 그런데 뭐 기아가 지금 뭐 감동의 물결 같아요. 네. 일요일 그날 경기 뒤에는 또 고종욱 선수가 맹활약 뒤에 인터뷰 하면서 뭐 가족 얘기하면서 눈물을 그냥 막 바닷물처럼 흘렸죠. 고종욱 선수도 사연이 많죠 정말. 예, 네. 뜨거워서 촉촉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이범호 감독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퓨처스 감독 퓨처스 당시에 무슨 2군 총괄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예, 사실상 예. 감독이었고 예. 그 역할을 하면서 세세하게 봐뒀던 어떤 전력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예. 좀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 같은데 그 스킨십. 예. 믿음, 예.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를 믿고 선수들이 감독을 믿는 관계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평 타이거즈라는로 불릴 정도로 퓨처 선수들이 올라왔으면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는 거고. 사실 지난 시즌 앞두고 이제 갑자기 감독이 공석이 되면서 이제 이범호 감독이 감독이 될 때 구단이 이범호 감독을 결정할 때는 사실 이런 모습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폭넓은 예. 이해도랑 스킨십 이런 것들이 예. 팀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6월에 네. 기아의 상승세가 사실은 뭐 무명까지는 아니지만 1.5군에서 백업을 오갔던 선수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올라오면서. 그렇죠. 근데 이범호 감독이 선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지목을 하더라고요. 오선우, 김규성, 뭐 김석환, 박민 이런 선수 네. 얘기하면서 그 퓨처스에 함께 했을 때 그 뭐랄까 스킨십에 그게 몸에 배 있을 텐데 그런 애정을 담아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대부분 최고의 시즌을 좀 맞았잖아요. 데뷔 이후에.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재미가 붙었어요.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1군에서 막 성적을 내고 팬들의 반응이 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예,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범호 감독이 걱정하는 거는 네. 너무 지금 그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들 선수들이 네.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일요일에도 굉장히 더웠어요. 축축하고. 네. 근데 훈련 다 마치고 뭐 더 하려는 선수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오히려 오선우 선수가 딱 지나가니까 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오선우 선수 뭐 한테 선우야 조절해라. 근데 보통 그런 얘기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강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선우 선수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꽃미남 선수잖아요. 기아의 오타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범호 감독도 꽃 감독으로 그렇죠. 통하는 또 대표적인 또 감독이시고요. 네. 저도 또 뭐 한 20년 전에는 뭐 신문 기자하기엔 비주얼이 좀 넘치는 비디오형 기자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셋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잘 훈훈한. 통한다, 서로를 네. 인정한다. 그래서 조금 그때 분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잠실구장 3륜쪽 더가우트에 꽃들이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예,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뭔가 대화가 감독하고 선수들 대화가 사실은 선수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이 정도면 기존 선수들이 좀 긴장할 법도 할 만한 예.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뭐 야수뿐만 아니라 네. 투수 쪽에서 이호민, 네. 김민주 선수들이 나와서 역할을 또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성영탁 선수. 독고탁 아니고 예, 성형탁. 성영탁 신드롬이 일어날 예. 정도로 좀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성영탁 선수 굉장하지 않습니까? 진짜 만화 주인공 같아요. 예. 네. 그 마운드에서 성형탁 선수가 데뷔 이후에 17과 3분의 1인 연속 무실점 기록.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두 경기를 통으로 예. 완봉을 했다는 거랑 다 예. 비슷하잖아요. 물론 여러 경기에 나와서 했겠지만 기아 타이거즈 선수 중에는 당연히 신기록이고 전체 KBO 전체로 달도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공이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그 평균 구속이 한
142.7km. 그러니까 요즘에 뭐 140대 후반을 평균으로 찍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구속이 빠르지는 않은데, 야, 이 선수 10라운드 6순위. 예, 맞습니다. 전체 96번 지명이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부산고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팀을 이끌어가는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구속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지명 순위가 많이 낮춰졌고 그렇게 10라운드에 기아에 지명이 됐는데 지금 사실 기아 핵심 불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 원래는 포심을 던지다가 이 구단 전력분석원의 조언에 따라서 투심 한번 던져보면 어때? 뭐 이렇게 해갖고 투심을 배웠는데, 갑자기 투심 그립을 잡았더니 구속도 올라가고. 예. 원래 한 135 정도 던지던 투수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투심의 비중이 42.3%. 예. 그리고 까다로워요. 예. 슬라이더의 비중이 40%. 포심 아예 던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 사실상 투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피치가 매력적인 게 투심은 던지는 팔 쪽으로 살짝 꺾여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슬라이더가 약간 커터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그 던지는 팔 방향 반대쪽으로 꺾여 나가는데 요 두 공이 투심과 커터가 비슷하게 날아가다 마지막에 투심으로 빠지고 마지막에 커터성으로 빠지고 하니까 이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LG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가 좋을 때 네네네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왼쪽 오른쪽에 그렇죠, 까다롭죠. 근데 짧은 이닝을 던지는 투수니까 더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죠. 가위바위보를 해더라도 엄청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올장도 게임 너무 좋아해요. 오징어 게임 3 개봉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상혁태 선수가 같은 이렇게 정말 투타에서 새 얼굴들이 기아라는 팀의 전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오선우 선수 얘기하면서 네. 주위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니 오선우 선수가 성격도 차분하고 뭔가 침착한 편이라 네. 지금 성적을 좀 끌어올려놨잖아요. 네네네. 지금 흐름을 좀 멘탈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들떠서 흥분하지 않고 이런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성영탁 선수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어떤 스타일이냐, 네. MBTI가 오선우 선수와 똑같냐 등등 물어봤더니 차분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나고 팬들이 막 뜨겁게 관심을 가지면 들뜰 수도 있고 네. 기분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감정상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스타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야구가 일상인 프로야구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요소죠. 프로야구는 루틴의 종목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퍼포먼스를 일정하게 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 안정감, 꾸준함이라고 하면 이 선수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몇 년째 꾸준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영우 선수. 1983년생이고요. 예전 한국 나이로는 43. 예. 43이면 감독해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예.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레전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43 기준으로 네. 아마 KBO 리그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야수로 이렇게 한 없었던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대단하죠. 제가 근데 나이는 43인데 33살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타율도 3할 3분 3리. 예. 전체 3위. 정말 그 시간을 잊은 듯한 세월을 잊은 듯한 플레이 더 보여줬습니다. 굉장한 거는 진짜 뭐 OPS 대단하죠. 1.011. 예, 예. 야, 이거 전체 1인데 대단하죠. 예. 제가 네. 기아 선수들 잠실 도착하자마자 오늘은 최영호 선수 만나서 한번 야구 얘기를 해보겠다고 제가 작심을 하고 달려갔어요. 최영호 만나러 간다. 네, 1루 쪽에 네. 있다가 바로 그냥 3쪽으로 달려갔는데 네. 달려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막 스피드가 많이 쳐져서. 그랬더니 뭐 3루 쪽으로 가보니 최영호 선수가 땡볕 아래서 앉아서 스트레칭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 앞으로 달려가서 저도 이게 앉았어요. 스트레칭 하는데 앞에서. 같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몸을 쓸 일은 많지 않으니까 손가락 위주로 스트레칭을 했죠. 노트북을 쳐야 되니까 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영호 선수랑 한 20년 정도는 지금 그 기자와 선수를 알고 지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야구 얘기를 좀 꺼내면은 네. 우리 사이에 뭐 새삼 야구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할 때가 많아요. 야구 원투데이 하냐. 굳이 뭐 야구 부르고 먼저 서로 다 아는 사이에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궁금한 걸 알고 가야겠다 해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 작심을 하고 네. 뭐 특수부 검사 취조 스타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면서 했더니
그렇죠. 아니 몇 년 전부터 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곧 은퇴할 것처럼 뭐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지금 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비법이 그러니까. 뭐냐 이런 맞아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최용호 선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짜 들을 수 있냐? 나의 자신의 비법을. 그러더니 네. 이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공감을 잘 못하더라. 그러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냐 그래서 난 준비가 다 됐고 네. 뭐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베테랑 기자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최용호 선수가 이미 한 3년 전부터 과거와 다름 내가 달라졌다. 나이가 들었구나. 그걸 느꼈대요. 자기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 와요. 네. 그러면 눈에 보여요. 페스티벌 딱 알았죠 예, 이제. 내심 왔어. 걸렸어. 하고 방망이를 내는데 네. 본인이 계산했던 것과 달리 히팅 포인트가 앞쪽이 아니고 몇 개 뒤쪽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거예요. 왔다 싶어서 갔는데 예. 조금 늦은 거죠. 홈런도 될 수 있는 공이다 싶은데 막 해서 플라이가 된다든가 그런 느낌인데 그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그 전날 토요일 경기 네. 그 LG 그 신인 파이어볼러 김영우 선수를 맞아. 네네. 8회 만나요. 네. 근데 이 선수 만났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인 그 선수 중 공이 빨라서 초구에 그냥 페스티벌 승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최영호 선수가 돌렸는데 공을 보는 순간 왔어 싶었대요. 최용호 선수의 계산으로는 초고도 페스티벌 올 그러니까. 거라고 예상했고 예. 그 예상대로 왔으니까 예. 왔어 드디어 걸렸어 예. 했는데 근데 살짝 먹히면서 우익수 플라이. 제가 그 공을 다시 찾아봤더니 네. 155kg에 몸쪽 보도 라인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 쳐도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나이를 치기 쉽지 예, 않죠. 게다가 최용호 선수가 155인데. 대단한 게 150이 훌쩍 넘어가면 힘들대요.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건 33살짜리도 힘들어요. 예, 최용호 선수가 이 대목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가 다른 거를 인정하고 네.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영업 비밀이 나올 수가 있어서 뭔가 수위 조절은 좀 했는데요. 네네. 가령 변화구 타이밍을 노린다든가 그 페스티벌이다. 근데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른 보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인플레이트하고 만든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가운데로 몰렸으면 예, 큰 타고나고 그렇죠. 네. 있었을 거예요. 그 뭐 90% 이상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면은 포인트를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늦다는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수싸움부터 해서 노하우가 생긴 모양.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최용호 선수가 지금 뭐 기록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리그 타자 중에 거의 원톱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장면 생각나요. 저희 그 류지현 대표팀 감독. 예. 대표팀 감독 되시기 전에 한번 오신 적 있잖아요. 지원 불펜에. 예. 그때 최영호 관련 얘기를 하다가 유지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영호는 변화구를 진짜 잘 친다. 예. 근데 그게 페스트볼에 밀린다는 걸 계산한 사이에서 상대의 볼배합을 아주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예. 변화구를 때려낼 수 있는 노하우를 더 갈고 닦은 거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가끔 보면은 페스티벌에서 커트 하면서 변화구 타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굉장히 뭐 노련하죠. 예, 그러니까 어제 네. 뭐 최용호 선수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양쪽 떡아웃에서 또 최용호 선수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가 영경혁 감독이 네. 고종욱 선수 이제 기아 어제 톱 타자로 나와서 결정타를 쳤죠. 영역 감독 잘 알잖아요. 고종욱 선수가 정말 그 예전에 히어로즈 때도 대타로 자주 쓰고 네네네. 적극 기용한 게 이 선수 장점이 어떤 공도 다 친대요. 배드볼 히터예요. 예, 맞습니다. 맞추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 최용호 선수는 배드볼 히터가 아니지만 고종욱 선수가 배트 컨트롤 능력이 거의 최용호 선수에 근접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용호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최영호가 최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니까. 예, 그날 또 진짜 고종욱 선수가 좌중간으로 아주 그냥 2루타 치면서 흐름을 바꿔놓죠.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최용호 선수랑 나눈 다음에 네. 더 자세한 얘기는 5년 뒤 은퇴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5년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예, 했더니 막 웃었습니다. 그날 또 보니까 뭐 LG전이었는데 또 멀티 히트 또 치더라고요. 야, 어떻게든 히트를 만들어내는 타자예요. 근데 최영호 선수 진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 됐어요. 이제 은퇴할 때 됐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아직 이제 됐어 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저 얘기할 때 패턴이었는데 예. 아 이건 아니죠 수치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시즌 끝나고라도 예. 최형우, 강민호를 앉혀놓고 예. 노하우를 한번 진짜 들어보고 싶네요. 앉혀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예. 자, 어쨌든 보시죠. 사실은 어린 선수들이 많으면 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예.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딱 잡아주는 역할도 최영우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뭐 주력 선수들 빠진 다음에 어린 선수들이 중심으로 와서 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용호 선수가 지금 끌어가는 입장인데 음. 지금 어떠냐? 지금 이렇게 동생들하고 경기를 할 때 이 분위기 같은 게 최용호 선수 시야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선수들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대요. 다만 대부분이 1군 풀타임 주전 경험이 없잖아요. 없죠. 지금 예, 지금 뛰는 선수들은. 경기 양상에 따라 경기력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아, 경기 흐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오.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점수가 팽팽할 때, 네. 동점이나 한두 점 박빙 승부일 때랑 승기를 잡아서 뭔가 좀 막 도망갈 때 이럴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담 차이인데 부담 차이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게 타격할 때 메커닉이랑 뭔가 과감성에서 뭔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쫄릴 때는 조금 힘들고 예. 여유가 생기면 잘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 얘기는 이제 고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경기별로 본인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타석에 들어가나 봐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예. 후배들한테 팀 지금 경험 부족한 젊은 선수들에게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그렇죠. 수 있는 찬스 걸 때,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요 점수가 나면 선수들이 더 이렇게 그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불펜도 쉴 수 있고 네네네네. 경기 전체가 좀 순조로워지죠. 그 얘기를 듣고 일요일 그 잠실 LG전을 네. 딱 보니까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아가 0대1로 이제 5회까지 끌려가다가 6회에 네. 고종욱 선수, 뭐 위지덤 선수 이런 선수들 적시타가 쭉 나오면서 뭐 오선우 선수까지 적시타가 나왔죠. 6대1로 경기를 뒤집어요. 한 방에. 예. 그 다음에 LG가 뭐 월요일도 뭐 휴일 앞두고 있으니까 네. 불펜을 나쁘지 않은 카드를 계속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어린 선수들이 뭐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뭐 그냥 힘을 내면서 12대 2로 대승을 하죠. 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 흐름 만들면 그 경기 흐름 속에서 얻는 자신감이 또 커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팽팽한 승부 한번 선배들이 뒤집어 주면 예. 그냥 젊은 선수들이 우당탕탕 해갖고 더 도망가는 맞습니다. 이런 예. 플레이를 펼쳐주면 자 지금 상황 되면 이제 이봉 감독 입장에서는 6월 승률 1위를 했잖아요. 예. 이제 더 높은 곳 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도 기아가 갈수록 무서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더해질 전력들이 있으니까. 예, 이미 좀 좁혀져서 바짝 따라왔고 네. 전력이 비정상 전력인데 네. 이만큼 왔어. 점점 강해지면은 야 이제 선두 싸움 들어가겠다 할 텐데 숫자로도 보여요. 벌써 다 온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저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봉호 감독이 그 얘기를 꺼냈더니 올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야구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히려 더 바짝 거기서는 좀 그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야구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7월에는 또 어떤 흐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긴장해야 되고 뭐 낮은 자세로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봉호 감독이 지난 시즌과 달리 굉장히 힘든 초반을 예.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김성훈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봉호 감독이 더가웃에서 표정이 많이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 경기 보면 이봉호 감독의 표정이 좀 많이 다양해졌어요. 이제 약간 화나는 표정도 있고 좋은 표정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봉호 감독도 새로운 경험을 했고 이런 각오를 다질 정도로 오히려 그 고생들이 차분함을 만드는 게 아닌가. 예. 지금 뭐 중심을 다시 잡고 팀을 네.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수들도 뭐 최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고참인데 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내가 다온 물어봤더니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우리는 좀 아직도 매일이 고비고 위기고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장면이 참 많죠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하루 갔다 오셔서 엄청 뽑아오셨어요. 그냥. 계속 그냥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가 타격 훈련 마치고 네.
또 글러브를 끼고 외야 수비 훈련을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43살에. 예, 근데 더워가지고 사실 그 일요일 오후 경기 같은 경우는 훈련 마치고 일찍 가서 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봉 감독이 그 모습을 보더니 형우야 글러브는 왜?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최용호 선수는 지명타자. 그렇죠. 대부분 지명타자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최용호 선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낄 일이 앞으로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경기 중에 생길지 모르고 네. 또 이제 브레이크 끝나면 나성범 선수 등이 올 텐데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감독의 벤치에 선수 기용폭을 넓히려면은 본인이 자익수로 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이다. 후배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네. 있다. 그랬습니다. 예. 아무렇지 않지 않은 예. 네, 최영호 선수의 준비.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기아가 이제 순위 싸움에 정말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 예. 전반기 마지막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 예. 6월에 어떤 기세를 이어서 7월에도 조금만 더 치고 나가면 후반기를 좀 더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반기가 이제 뭐 화요일부터는 9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네. 팀별로요. 네. 대부분 팀이 그 전반기 끝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있죠. 그래서 네. 그 뭔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 텐데 불펜도 좀 올인해서 1승이라도 더 잡아놓겠다. 그렇죠. 할 텐데요. 기아는 이범호 감독은 오히려 조금 다른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그 일요일 경기 전까지 일단은 그 10경기가 남았었어요. 그렇죠. 일요일 네. 전까지는. 근데 이봉호 감독은 한 5승 5패 정도 5할 승률로 마무리 지면 후반기에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SG 롯데 하나를 차례로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겼으니까 네. 4승 5패만 하면 되죠. 그렇죠. 1승 네. 옆에 해놨으니까. 선발 내일과 올로를 1군 엔트리에서 뺐어요. 휴식기를 줬고. 오. 예, 뭔가 한번 쉴 타이밍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브레이크가 있지만 네. 조금 더 휴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주중에 대체 선발로 이도현, 김공국 이런 선수를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외국인 투수들도 전반기 막판에 롯데 하나전에 한 번씩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풀로 쉬는 건 아니고 예. 미리 쉬었다가 한 예. 경기 정도씩 던지고 또 다시 한 또 번 쉬는. 쉬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후반기가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의리 선수가 올 테고 네. 등등 마운드가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죠. 외국인 투수들이 휴식 이후에 원기 회복을 하고 자기 공을 100% 가까이 던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선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황동화 선수를 불펜으로 돌릴 수 그렇죠. 있고 이런 뭐 계산을 좀 조금 일부 밝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좀 마운드 좀 불펜 뎁스도 더 두꺼워질 수 있다. 야수들도 돌아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수들 오면은 네. 지금 선수들 출전 빈도는 살짝 줄겠죠. 지금 맹활약하는 선수들의 출전 빈도는. 예. 근데 뭐 그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네. 뭔가 그 스위치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100경기가 넘어가면은 결국엔 뎁스 싸움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9월에는 또 확대 엔트리도 있잖아요. 네. 그 뭐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체 카드 그리고 그 변수가 크게 없더라도 후반 교체 카드에서 뭔가 그 질적인 차이에서 기아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벌어놓은 만들어놓은 뎁스가 그 후반 승부의 반전 키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뎁스가 약한 팀은 확대 엔트리 되더라도 예. 올 선수가 없어요. 예, 그뭐 다 그냥 비워두고 다 경우도 올리지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아로는 꽉 채우고 정말 풀 스쿼드로 예. 시즌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타이거즈 라이즈, 한평 타이거즈 파이팅! 막 이런 예. 느낌인데 정말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싸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타이거즈를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올라올 팀은 올라온다. 예. 이런 느낌. 뭐가 대단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냥 너무 평범해서 놀랐습니다. 아니 뭐 근데 예. 내 팀 내보다는 예, 올라올 팀 올라간다. 올 팀 우리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내려갈 네. 팀은 내려간다와의 반대말이잖아요. 느낌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최강월패는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해질 순위 싸움, 뒷얘기들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